매수 의지수 일부 지역들 대전과 울산 조금 쉬게 나가는 데도 있어요. 대전은 전월세 물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매물은 급격하게 늘어나요. 대전도 조금 이게 잘 나가는 게 아니더라 이런 느낌이고, 대구 부산은 힘 없습니다. 매갈이 없이 밑에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왜 먼저 떨어졌으면 먼저 올라가야지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대구 부산 엎치락뒤치락 매수 심리, 지금 바닥을 기는 것은 매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대전도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대구 요 빨간색 선이거든요. 지금 숫자는 13.2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대구는 20 한번 넘어보지 못하고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먼저 떨어졌다가 먼저 반등 안 해요. 나중에 떨어졌던 인천이 오히려 더 먼저 반등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대구 실거래지수 0.03이 나왔을 때 누군가는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거 봐라. 지난주에도 플러스, 지지난주에도 플러스, 이번 주에도 플러스잖아. 그런데 0.06에서 0.03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제일 우려스러운 게 세종이죠. 그렇게 치고 나갈 것 같은 세종이 0.03으로 다시 주저앉았어요. 이거 0.25% 이상으로 나와서 얘가 세종시가 붉게 물들었던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세종이 안 가는데 대전이 지 혼자 치고 나간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고가 5% 정도, 4%, 5% 정도 수준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나오는 곳은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 입주했던 그 아파트들 신규 거래가 나오면서 신고가가 뜨문뜨문 나오고 있고요. 주간 거래량 엎치락 뒤치락 끝자락에 가서는 조금 힘을 받습니다. 여기 정책으로는 특례 신생아, 그거 봐라, 정부는 세금이 안 그치니까 결국은 집값을 더 올릴 수밖에 없을 거야. 집값을 더 많이 올리면은 아까 부가세 줄어든 거 보셨죠? 소비 더 줄어들어요. 집값으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더 막 올려서 거둘 수 있는 양도세나 이런 것들, 양도세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은 빠꼬미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세금을 최대한 안 낼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해서 세금을 주택 이거 매수 매도 계획을 짜게 되는데, 요거 집값 조금 더 올려가지고 취득세 조금 더 걷고 나중에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조금 더 걷는다 손 치더라도 결국에는 또 소비가 무너지면 또 부가세가 안 거치고, 소비가 무너지면 기업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은 결국 이 세금도, 법인세도 제대로 또 줄어들 거예요. 집값만 살린다고 해서 다 같이 살 수 있느냐? 일단 파이가 커져야지 뭔가 같이 커지고 나누고 오르고가 가능할 텐데, 소득세 조금 더 거두려고 하다가 법인세 작살, 부가세 작살,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같이 보자는 거죠. 그래, 경제 상황이 대외 무역 수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황형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도 아마 접하셨을 거예요. 거래량 일부 반짝한다. 조금 더 늘어날지도 몰라요. 조금 더 또 가을이 오고 하면서 조금 더 늘어날지는 몰라요. 근데 이것이 폭등하진 않더라. 거래량이 이렇게 대구 기준으로 봤을 때도 2,000건이던 거래량이 4,000건 수준으로, 4,000건이던 거래량이 6,000건 수준으로, 2,000건, 4,000건, 6,000건, 2,000건, 4,000건. 2017년도 기억하시죠? 거래량이 갑자기 2배씩 껑충 뛰어야지만 가능하더라. 근데 그런 것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지역도 거래량이 전달 대비 50%씩 늘어난다든지 이런 현상이 없단 말이에요. 자, 8월달 거래량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 거래량 수준은 지금 한 65%, 요게 지금 65% 수준이거든요. 요 비례식 넣어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대구는 상황이 좋으면 2130건, 2000건을 뛰어넘는 거래량까지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끝자락에 있는 추석 연휴 때문에 살짝 애매하긴 해요. 근데 2000건의 거래량이 나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8월의 거래량이 그렇습니다. 그럼 9월 달에는 추석 연휴도 있고, 그리고 또 쉬는 날이 또 있고, 막 징검다리 연휴 이렇게 쭉 쉬는 날이 많잖아요. 그럼 9월의 거래량 또 살짝 애매하죠. 2,000건 거래량 수준이 갑자기 3,000건 수준으로 뛸 만한 그런 계제가 뭐가 있을까? 2,000건이던 수준의 거래량이 갑자기 3,000건으로 올라갈 만한 요인이 뭐가 있으면 이렇게 해줄까요? 특례보금자리는 금리도 올라가는데,
4% 초반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었는데 4% 중후반까지 올라가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그마저도 언제 소진될지 모르는 상황. 시중은행들은 대손 충당금을 쌓는다고 여기저기 예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금리를 올리고 경쟁하듯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 상황. 자, 대구 그래도 거래가 근래 들어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불 아니에요. 작년까지는 계속 빨간불이었어요. 대구만 유독 실이 빨간불이었어요. 그때 대비는 지금 2배 정도 시장 상황이 좋아진 상황. 잘 나간다는 대전, 확실히 이 거래량이 진한 초록색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으로 잘 나간다는 울산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전세 거래량 대구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 전세 물량 새로 신규 아파트 입주 아파트 계속 줄줄이 많은데 거래량이 폭발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폭발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갭 투자를 하건 뭘 하건 폭등 없어도 괜찮다. 난 현 상황 유지만 하고 계속 가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야. 아무도 말릴 사람 없죠. 투자하는 거. 대구 전세 시장이 그렇게 화랑을 보이지는 않아요. 매물이 많은 상태에서 거래량은 매물이 뭐 예를 들어서 매물이 2만 개일 때 거래량이 한 달에 2천 개 이루어졌다. 근데 매물이 1만 개일 때 2천 개 이루어지던 시절과 지금 시절은 다르거든요. 거래가 일어나는 수준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년과 견주어 봤을 때 2배씩 폭발하지 않아요. 왜? 이사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매나 고만고만 하거든요. 근데 매물은 2배로 늘어나 있어요. 전세 매물에 대한 회전율이 떨어지더라. 아마 조금 지금 상황을 보니까 신축이나 요런 아파트들에 대한 전세는 조금 더 선호하고 학군지나 이런 것은 조금 더 선호하고 조금 외곽 지역이나 좀 낡았거나 연식이 되었거나 이런 아파트들에 대한 전세 선호는 조금 떨어지는 걸로 보여요. 왜? 외곽 지역에 내가 전세 2억 7천에 있었는데 신축 전세도 2억 7천밖에 안 하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그 외곽이나 오래된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비게 되죠. 그랬을 때 매물로 내놔야죠. 괜히 애물단지 같이 있다가 뭐 도배하고 장판만 뭐 해도 뭐 되던 그런 시절에서 이거 아니잖아요. 이제 집 웬만큼 깔끔해야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집 수리 조금 하면은 그 수리했는 돈 뽑아내려면은 와, 몇 년 세놔야 됩니까? 하다못해 집값이라도 팍팍 띄워주면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매물 부산 지역 보세요. 끝이 삐쭉 올라갔죠. 인천도 끝이 삐쭉 올라가고 있죠. 대구도 올라가고 있죠. 심상치 않죠.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 기준으로 봤을 때 인천은 작년에 고점을 뛰어넘었어요. 부산도 뛰어넘었고요. 서울도 뛰어넘었고요. 대구만 아직까지 요 이상한 자리 때문에 그렇지 대구도 거의 매물 최고점 수준까지 다시 올라와 있어요. 광주는 어떤가요? 대전은 어떤가요? 울산은 어떤가요? 대구만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팔고 싶어 한다. 어쨌든 팔고 다음 걸 살 때 살 값이라도 일단은 팔고 싶어 하니까 매물이 늘어난다. 그 잘 나간다는 대전. 지금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낮다고 볼 수 있는 그 대전도 매물 개수가 지금 최고점 아직까지 뚫지는 못했네요. 이것도 곧 뚫고 올라갑니다. 근래 들어서 매물 폭증세가 심상치 않다. 네, 뭐 질문 남겨주실 부분이나 이야기하실 부분 있으면 댓글 남기시면 이제 이 영상 끝날 때 다 돼가거든요. 곧 마무리할게요. 인구 1000만원으로 갔을 때 대구가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한테 곧 그 자리를 내놓을 것 같아요. 부산 간다 아이가. 부산 뭐 서울 오르고 나면 그 다음 부산 아이가라고 생각했지만 부산도 그렇게 힘이 있지는 않아요. 대구에서 부산으로 투자한다고 원정 투자 간다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히려 부산 사람들이 대구 온다는 이야기는 있는 것 같아요.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외지인 투자 비중이 그렇게 높아지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 전세 매물 부산도 멈췄다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대구 또한 마찬가지 멈췄다가 올라가는 현상. 요 인천도 마찬가지 멈췄다가 올라가는 현상. 희한합니다. 왜 이게 전부 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같이 시장이 다
동조화되어서 움직일까요? 한번 흐름이 정해지면 그것은 일정 기간 지속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 심상치 않죠? 대구 심상치 않죠?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결국 수요와 공급, 이 상승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이야기했던 수요와 공급. 물론 지금은 공급이 넘쳐나죠. 근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2025년 되면 물량이 없어. 그러면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 23년, 24년에 걸쳐서는 멸실이 없어. 이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멸실돼서 옮겨다니고 메뚜기처럼 이렇게 점프 하던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더라. 이 부분도 생각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25년 폭등론, 얼마 전부터 불과 한 2, 3개월 전부터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했죠. 동상 2몽, 동상 3몽, 매물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가격, 여러 층에서 계속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하락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봐라, 물량 넘쳐난다, 가격 떨어질 거다. 상승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봐라, 팔려고 하는 사람 늘어난다, 집 더 좋은 거 살려고 판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늘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 25년에 공급이 없을 거니까 난 공급할래.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1,000만으로 했을 때 부산이 대구를 앞질러 버렸습니다. 부산이 대구를 앞질러 버리는 모습. 대구 부산은 늘상 빨간불. 대구 부산은 늘상 빨간불. 다른 지역들도 상황이 다 똑같이 움직이더라. 가격이 폭등하고 거래량이 2배, 3배 오르고 외진이 오고 하려면은 이 시장 상황이 다르게 움직여서 그나마 좀 대전이 조금 지 혼자 따로 놀려고 하고 있는데요. 특정 지역에 쏠림이 확 생겨서 얘가 가격을 확 끌어올려 놓으면은 또다시 덜 오른 지역이 있으면 덜 오른 지역도 야 니만 가라 같이 가자 하고 또 같이 쭉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아니더라. 전국 부동산 보는 눈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동조화의 길을 걷고 특정 지역에 대한 쏠림으로 인한 가격 폭등 현상이 없다. 가격 폭등 현상이 없으면 투자자들은 그만큼 매력을 덜 느끼더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고구마님. 지금 이 상황에 집을 산다? 정말 지옥문은 열립니다. 최소 1년 정도는 지켜봐야 할 듯. 물론 대출 없이 능력이 되면 괜찮겠죠. 돈 떼고 하면은 아무도 말릴 사람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커지더라. 금리 올 하반기 되면 2번은 떨어진다고 연초부터 이야기하던 사람들 없잖아요. 3% 미만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야기했던 사람들 지금 입 꼭 다물고 있죠. 이 금리 상황이 정말 2년, 3년 그 이상 간다. 시중에 돈은 마른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요거 편집해서 앞뒤 다 날리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